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잘 보냈나요? 오늘은 수소와 헬륨 말고 그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으로부터 한 번에 팽창하여 공간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 균일하고 등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등방이라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측된 우주 배경 복사도 우주 어디를 봐도 아주 균일하고 등방했습니다. 지금 색깔이 모두 다 똑같이 나오죠. 이게 우주 전역에서 색깔이 똑같다는 것은 우주가 모두 다 온도가 같다는 거예요. 즉, 이처럼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울트라 딥필드 이미지라고 했죠? 이것들이 다 뭐라고 했죠? 다 은하라고 했죠. 우주가 모두 균일하고 등방하다면 어떻게 이런 은하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밀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물질이 뭉쳐져서 별과 은하가 탄생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미세하고 정밀하게 측정할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측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의 차이는 곧 밀도의 차이를 의미하고 그 밀도의 차이가 곧 별과 은하가 생긴 자리를 알려줄 테니까요. 즉,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고 1992년 코비 위성이, 2003년 WMAP 위성이, 그리고 2013년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습니다. 점점 더 자세한 우주의 지도를 완성하게 된 거죠. 이 색깔이 다른 것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온도의 차이가 곧 밀도의 차이가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쪽입니다. 2. 무거운 원소의 탄생.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빅뱅 우주론은 초기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에는 수소나 헬륨 외에도 많은 원소들이 존재한다.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빅뱅의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 배경 복사를 조사해보면 우주의 온도 분포는 대체로 고르지만 미세하게 고르지 않은 부분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작은 차이는 초기 우주에 밀도가 높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뜻한다. 라고 하네요. 자, 아래 사진이 바로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왼쪽 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플랑크 위성이 전 우주 영역을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우주 배경 복사 시도에서 붉은색은 파란색보다 온도가 높은 곳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는 약 600 마이크로 켈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이런 온도 차이는 우주 전역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600 마이크로 켈빈이라는 거는 얼만큼 작은 숫자일까요? 600 마이크로 켈빈이라는 거는 만분의 6 켈빈이라는 소리예요. 즉, 전 우주가 만분의 6 켈빈 정도의 차이만 있지 1000분의 1 켈빈 기준으로는 완전히 같은 온도인 거예요. 엄청나게 등방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갈게요. 우주의 온도 분포는 물질의 밀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무슨 소리냐면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의 밀도가 높은 걸까요? 아니면 온도가 낮은 곳의 밀도가 높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밀도가 높은 곳이 온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밀도가 낮은 곳이 온도가 높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질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죠. 자, 활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당연히 팽창하겠죠.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는 어떻게 되죠? 밀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온도가 높아질 경우
물질의 활동이 활발해져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도가 낮아져요. 즉, 이 경우는 온도가 원인이고 밀도가 결과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의 경우에는 밀도가 원인이고 온도가 결과입니다. 즉, 왜 온도가 높아졌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해서 우리가 밀집되어 있을 때와 듬성듬성 떨어져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더울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밀집되어 있을 때 더 덥겠죠. 즉, 우주 배경 복사는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밀도가 높은 경우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분포는 물질의 밀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높은 곳은 물질의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물질의 밀도가 높으므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은하와 별이 생성되겠죠. 즉, 이 플랑크 위성이 찍은 이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서 붉은색이 온도가 높은 곳이고 이 붉은색이 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하와 별이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은하와 별이 탄생해서 여기가 바로 우주의 지도가 되는 거겠죠. 자, 27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볼게요. 우주에서 밀도가 좀 더 높은 부분은 이곳을 중심으로 중력에 의해 물질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줄 쓸게요. 이 부분에서는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 안에서도 물질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뭉쳐지고 온도가 높아져 별이 되며 별이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별의 탄생 과정에서 수소 기체가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별 내부의 온도가 수천만 켈빈 이상 상승하면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융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과서 아래 그림 한번 볼게요. 먼저 밀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물질이 모여서 분자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분자구름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천만 켈빈 이상 상승하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우리 과학 처음에, 맨 처음에 첫째 주에 우주 초기 3분의 우주 온도가 10억 켈빈일 때 그때 수소 원자핵이 모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즉, 온도가 높으면 원소들이 뭉쳐서 다른 원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점차 식으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것이 멈춘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요?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이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뭉치면 다시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얘기하는 핵융합은 별 내부에서의 핵융합인 거예요. 알겠죠? 우주 전반적으로 전반으로 퍼져 있는 그런 핵융합이 아니라 우주 초기 핵융합이 아니라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수소 원자핵이 4개가 있어요. 이 수소 원자핵의 경우 한 개당 1.00784의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4개가 모이면 질량이 4.0312가 돼요. 그런데 수소 원자핵이 4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된다고 했죠? 자, 헬륨 원자핵의 경우에는 질량이 한 개당 4.0026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질량이 감소했죠? 4.0312에서 4.0026으로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소한 질량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질량은 곧 에너지로 갑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태양을 보면 어때요? 완전 눈부시죠? 눈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즉, 우리한테 오는 이 빛이 뭐냐면 태양 내부에서 수소가 이렇게 핵융합을 할 때 발생시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빛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눈을 눈부시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태양이 왜 이렇게 눈이 부신지, 그리고 별이 왜 이렇게 빛이 나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별 내부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알아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별 내부에서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더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